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자, 7월 10일, 자,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자, 주말간에 이제 비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브리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브리핑 드린 내용인데요. 일단은 주말 동안 약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까 비트를 켜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크게는 아니고요. 이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4천만 원대에서 3,900만 원대로 약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블랙록 ETF 그리고 대형 투자사들의 그 ETF 신청의 호재가 슬슬 이제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6월 달에 이제 그 블랙록에서 ETF 승인 그 신청을 하고, 그리고 대형 투자사들이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줄줄이 이제 ETF 신청 랠리를 했죠. 근데 그때 직후보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제 그 금액 자체는 크게 이렇게 오지는 않았는데 거래량 자체가 한 36% 정도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ETF 승인 호재가 이제 끝난 걸로 보이고, 이제 ETF 승인이 진짜 된다면, 상장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한 번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변동성들이 와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오늘 잘못했는데 12일 13일이죠. 12일 13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을, 수요일에는 CPI 지수 발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P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표는 그 FOMC 금리 인상에 반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CPI 지수가 발표가 있고, 아니면 뭐 FOMC 회의 전에 있다던가, 이럴 때마다 큰 변동성을 준 지수들이거든요. 경제 지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요일, 목요일은 항상, 이제 큰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은, 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있을 그 CPI 지수 발표와 그리고 PPI 지수 발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놓고 매매를 이어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저번 주에 혹은 지금 ETF 승인 이후로 특별하게 나오는 호재라든가 엄청나게 큰 변화는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ETF 그 호재가 이제 비트코인을 4천만 원대로 하나로 하면은, 아니면 30K대로 안착을 시켜놓는 아주 큰 역할을 했고, 그 큰 역할을 하고 나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 어찌됐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엄청나게 큰 호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호재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으니, 지금 이제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있을 CPI 지수 발표 그리고 PPI 지수 발표에 대비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선물정보공유방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오늘 방송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거든요. 자, 어떤 것이냐? 바로 반감기입니다. 자, 반감기. 오늘은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반감기라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반감기가 그러니까 뭔지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반감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해서 가질 수도 있지만, 혹은 소유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채굴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채굴을 해야지 소유를 할 수가 있고, 그 채굴한 것을 저희가 이제 시장이 나왔을 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것이 어떤 이 투자의 가치 그리고 상품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채굴을 하는 건데, 자, 채굴을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뭐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거를 블록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블록 안에 있는 코인을 저희가 소유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인데, 자, 이 채굴의 난이도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 제가 좀 오늘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원래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요. 자, 1블록당, 자, 우리가 문제를 하나를 풀어서 블록이 하나를 생성을 하면은 그 블록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이 몇 개냐? 50개였습니다. 50개. 자, 저희가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블록 한 개당 생산하는 나오는 코인의 개수가 50개다라고 하면요. 반감기, 말 그대로 반이잖아요. 이제 반감기를 한번 거치면요. 한 개당 나오는 코인이 그 다음에 이제 25개가 됐죠. 자, 25개. 그 다음에 뭐 12.5개, 뭐 그 다음에 6.25개, 뭐 이런 식으로 줄어지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을 주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한 블록당 50개였는데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한 블록당 25개,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 블록당 12.5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에서 2024년까지는 6.25개인데 2024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2024년에 반감기가 오면은 한 블록당 3.125개가 온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해당 연도를 거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도가 반감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감기가 생기는 이유는 어떤 거냐? 자,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2,100만 개 채굴이 끝나면 더 이상 채굴을 할 수가 없는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죠. 자,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무자비하게 찍어내는 돈. 자, 돈은 우리가 뭐 1경 뭐라고 할까요? 뭐 별게 다 있던데. 뭐 1000경 뭐 돈은 찍어내는 대로 저희가 디지털에다가 찍어내면은 이렇게까지도 찍어낼 수가 있는 게 돈이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자, 2,100만 개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한도가 있어서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으니, 자, 2,100만 개 채굴이 끝나면 오늘 딱 그 투자자분이 한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던 게 딱 그거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반감기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올려드렸는데 딱 말씀해 주셨던 게 자, 비트코인 100% 지불이 완료되면 코인 가격이 떨어지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채팅방에다가. 그래서 정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정말로 그 어떤 이유로 지금 우리가 투자 상품이 돼 있고 어떤 이유로 좀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100%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왜냐면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만약에 1년에 100조씩 찍어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90년대에 100조를 찍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91년도에도 100조. 자, 92년도에도 100조. 93년도에도 100조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다. 뭐 여기서는 4천만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90년도에 1조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100분의 1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100조밖에 없다고 하면은 제가 뭐 3천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1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100분의 1의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제가 최고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91년도에도 100조, 92년도에도 100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2000년도에는 1000조가 있겠죠.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2000조가 있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1조는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면 1조 부자죠. 엄청난 부자죠. 예, 엄청 부자인데, 자, 10,000원으로 할까요? 예, 10,000원으로. 1년에 100만 원씩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90년도에는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지금 2010년, 2023년이 오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탓에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 그게 뭐죠? 어떤 거죠?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한정을 둔 겁니다. 2,100만 개 밖에 라는 한도를 설정해서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질문에만 답변을 한다고 하면요. 비트코인이 100% 채굴이 완료되면 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나요? 아니요. 반대죠. 당연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오릅니다. 당연히 가지기 어려운 것들은 가격이 어렵게 되죠. 자,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 허니버터칩 혹시 기억나시나요? 허니버터칩. 자, 사람들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릅니다. 물론 편의점에서 파는 정찰가는 오르지 않겠죠. 근데 뒤에서 거래하는 암시장에서 막 저희 중고 거래로 해서 더 막 가격이 오르고 막 허니버터칩이 그랬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암시장,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물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파는 사람들이 안 팔겠죠, 당연히. 싼 가격에는 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1,000만 원, 100만 원에 산 거를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섰는데, 90만 원, 80만 원, 말 그대로 손실을 보면서 팔진 않겠죠. 않는다. 100만 원, 110만 원, 당연히 차익을 보면서 팔려고 하지, 손실을 보면서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만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채굴을 해야 되고, 반감기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채굴하는 난이도가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채굴하는 개수가 줄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채굴 개수가 조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굴을 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지금 보시면요. 2012년 11월 28일 날 처음에 반감기가 왔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한 블록당 50개의 비트코인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2012년 11월 28일 날 이제 처음으로 반감기가 오면서요. 50개에서 25개로 줄어들었죠. 자, 2012년 11월 28일 날 반감기가 오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13년 11월 달에요. 몇 프로가 올랐냐면 9,000%가 올랐습니다. 예, 9,000%가. 자, 지금 업비트나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장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차트로 확인이 어렵거든요. 첫 반감기를 지나고 1년 만에요. 9,000%가 올랐습니다. 자, 9,000%가 올랐고, 자, 그러다가 횡보를 쭉 하다가 두 번째 반감기인 2016년 7월 10일 날 한 번의 반감기가 더 오죠. 4년이 지난 후에 반감기가 한 번 더 왔는데, 2011년 12월 정확히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난 후에는요. 몇 프로가 올렸냐면 2,000%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감기를 지나고 1년 만에 9,000%, 두 번째를 반감기를 지나고 1년 반 만에 2,000%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였냐면요. 2020년 7월을 예상한다. 이게 옛날 차트이기 때문에 예상한다로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반감기가 왔냐면 2020년 5월 12일 날 왔습니다. 조금 제 생일이 5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징적 좀 기억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2020년 5월 12일 날 세 번째 반감기가 왔는데,
이때부터는 진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첫 반감기 지나고 9,000%, 두 번째 반감기 지나고 2,000%가 오르면서 어떻게 됐죠? 상장을 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 지금 2017년 9월 30일 날 4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2,9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나서 어떻게 되죠? 쭉 떨어져서 바로 1년 만에 자, 여기가 언제죠? 2018년 1월 거의 거진 1년 만에 400만 원으로 다시 한번 채굴 개수가 없는 한도가 없는 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희소성이 없어서 예전에 위믹스가 한번 그랬거든요. 이거 한도를 없애겠다. 난 한도 없이 무한 발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위믹스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가격들이 계속 폭락을 하고 그런 양상을 빚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치가 없는 코인이 되고 상장 폐지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정태영님께서 채굴 개수가 없는 코인은 다르려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결과적으로 채굴 개수 한도가 없는 코인들은 웬만하면 가치를 지니지가 않는다라는 게 뭐 더 디테일하게 종목별로 들어가면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코인들은 웬만하면 투자자들이 어떠죠? 외면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뭐 세력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분명히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많은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채굴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가 않는 겁니다. 누가 시세 조작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시세 조작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여기서 여담입니다. 아직까지도 투자 상품으로 가치가 있고 가치를 지니게 된 이유. 자,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저도 다른 유명 유튜버 그 유튜브에서 봤던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 전에도 화폐 폭탄, 이런 화폐 가치의 폭락을 예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요, 화폐 가치의 몰락을 이 한국에 사는 저조차도 알고 있는데 이 몰락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신용창조,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언젠가는 몰락을 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산업들이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더 똑똑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1차 산업 때는 진짜 말 그대로 1차 산업이 어떤 거죠? 우리가 뭐 농사, 뭐 그 농업, 그리고 어업, 뭐 이런 것들이죠. 그냥 말 그대로 1차원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면서 지금 최신 어떤 거죠? 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막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화폐의 가치가 몰락하는 것을 다른 대체의 어떤 상품들로 메꿔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이거든요. 당연히 화폐의 가치의 몰락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고하고 있으나 다른 최첨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어떤 산업군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신용창조라는 거는 이 신용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필요 악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무조건. 왜냐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사실 우리가 스티븐 잡스한테 대출을 해주고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라는 걸 세상에 안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이 다른 산업군은 망한 거죠. 이 대출은 이 신용창조는 망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자 대출 받은 다음에
제가 자본주의 말씀드렸죠.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이게 이시 맞나 이게? 하여튼 있지도 않은 이거 이시 아닌 것 같은데 자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이라고 할게요. 존재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줘서 자 돈을 빌려준다. 존재하지 않는 가게를 믿고 존재하지 않는 손님의 올 거라고 믿으며 존재하지 않은 돈을 빌려준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자 대출을 받는데 내가 치킨집을 내고 싶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제가 치킨집을 낼 거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은행은 그렇다면은 뭐 손님 몇 명 데리고 오세요. 500명 데리고 오면 내가 그때부터는 빌려줄게요.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게 빌려주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자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도. 그러다가 가게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게 뭐죠?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자, 받지 못한 금액이 12조라고 합니다. 즉 연체된 대출을 주고 연체된 금액이 12조라고 합니다. 그쪽이 다 건설업, 부동산업 이쪽에서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받지도 못할 이 돈을 왜 빌려주냐 이거죠. 자,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그냥 요 정도면은 내가 믿을만 하네. 돈 어차피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자, 넌 가졌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엔 터진다 이 말이죠. 화폐라는 거는 언젠가는 터지게 될 거라는 거를 경제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만 쳐봐도 아니면 EBS 자본주의 돈이라는 그런 프로만 봐도 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무한대로 발행한 화폐들은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죠? 안 그래도 비트코인 시장 어렵다 하는데 발행이 무한대로 된다?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자, 이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또 하다가 꼬였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반감기라는 게 오는데 자, 반감기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반감기로. 자, 반감기라는 게 왔을 때 자, 지금 여기서는 9,000%, 여기서는 2,00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부터 2017년 12월부터 업비트에 상장이 되기 시작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4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900만 원까지 오르고 다시 한번 쭉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역시 비트코인 사기다. 비트코인은 믿을 만한 자산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올랐다 고점을 찍었다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폭락을 하죠. 오름세를 그대로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그대로 반납을 하는 거죠. 자, 3개월이 뭐죠? 1년 만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최저점을 찍으면서 쭉 가다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5월 12일 날 5월 12일 날 반감기가 한번 다시 오게 됩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요? 1,000만 원대. 자, 정확히 한번 볼까요? 5월 12일 제 생일날 자 여기 12일날 13일이죠 12일날 종가로 볼게요. 반감기가 온 종가 1,064만원 1,000만원대를 찍었습니다. 자 2020년 5월 12일날 자 1,000만원을 찍고요. 자 보시면 2021년 1년이 지나고 나서 5월 달의 가격이 자 5월 달의 가격이 5월 10 정확히 5월 12일 날 가격이 종가를 볼게요. 자 6,257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6천 자, 그냥 6천 세세한 거만 빼고 6,200만 원. 자, 1,0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요. 반감기를 거치고 1년 만에 6,20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6,200만 원이 되는
이게 한 600% 올랐겠죠, 그러면은. 자, 1000만 원이 6천만 원이 되는 이 마술. 그전에는 8천만 원까지도 찍었고요. 그게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1년 만에는 자, 6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더 떨어져 봤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자, 그리고 또 오르고 막 8천만 원대 찍고 최고의 호황을 누리죠, 이때. 자, 이때 보시면은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자,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자, 1년 반감기 1년 만에 최고점이 8천만 원, 8,200만 원까지 찍었다가 자, 볼까요? 4월 달에 찍었다가 3개월 만에 50% 넘게 또 하락을 했다가 바로 4개월 만에 다시 8,100만 원. 아, 자, 8,100만 원.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너무 불안정한 게 자, 이게 반감기가 지나고 그때마다 1년 사이클 역사를 보는 거죠, 저희는. 어찌 됐든 1년 동안 1년 만에는 항상 이렇게 고점을 찍는 이 차트를 보여줬다. 그리고 자, 지금 또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쭉 뭐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요? 내년 4월에 반감기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제가 한번 자,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고 비트코인이 이제 나오고 나서 자, 그다음에 2024년 4월 반감기 예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년 사이클로 이렇게 2020년 후에 2024년 그러면 당연히 2025년에는 이 법칙이라면은 2050년에 고점 갱신을 한번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판단을 하냐? 이번에 1억 간다. 이번에 100K 간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2012년 첫 반감기가 와가지고 막 이때 9,000%가 올랐다고 하는데 자, 이때만 해도 우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 본인들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2012년도면요. 이때 뭐 했죠? 2008년도 이때 월드컵 했나요? 뭐 했죠?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1년 전?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비트코인 하신 분 있나요? 네. 그때부터 건강하고 즐거운 사님 안녕하세요. 자, 11년 전부터 비트코인 하신 분들. 자, 11년 전부터 비트코인 하신 분들 있나요? 자, 이때도 우리가 금액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이때만 해도 그냥 무슨 게임머니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2013년에 고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2016년에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반감기가 왔는데 자, 업비트도 이때 상장을 안 했어요. 예. 업비트도 이때 상장을 안 했습니다. 이때도 뭐죠? 그냥 자, 두 번째 반감기를 맞고 고점을 이때도 하여튼 엄청나게 고점을 찍었지만 바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비트코인 투자의 원칙, 가격의 원칙 어떻게 정해지는가? 비트코인이란 자, 일단은 요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자, 투자자들이 다 그냥 이건 게임머니야.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6년 이때부터 이제 슬슬 어떻게 되죠? 업비트에도 상장 업비트부터 해서 코인이 어느 정도 이거 수익이 나는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400만 원 막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죠. 한번 오른 다음에 이때 오른 다음에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들이 세 번째 반감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2020년 그래봤자 불과 3년 전이거든요.
자, 3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죠? 2200만 원대만 가도 와, 시장 망했다. 시장 끝났다. 아니요. 2020년 반감기 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반감기 때도 1000만 원이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2000만 원만 돼도 벌벌 떨고 지금 평균가가 어떻게 됐죠? 2020년도에 3년 전에만 투자를 했어도요. 우리 수익은요. 지금 400%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어느 정도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면서 사람들이 모여가면서 어떤 게 형성이 됐죠? 신뢰라는 게 여기에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건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믿음, 신뢰, 신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대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신용을 보고, 신뢰를 보고, 믿음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까도 잊지도 않은 가게를 보고, 잊지도 않은 손님을 보고, 잊지도 않은 매출을 올릴 거라고 믿으면서 이 돈이라는 거를 빌려준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이 몰려야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절대적인 어떤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리가 없죠. 자, 하지만 근데 이유가 뭐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유? 자,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자,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자, 그렇다고 치면요. 자, 우리 자본주의를 아예 뒤집는 얘기입니다. 삼성은요? 카카오는요? 자, 그럼 삼성과 카카오는 이제부터 안전자산이 되는 겁니까? 자, 이거를 제가 여쭤볼게요. 자본주의를, 자, 비트코인은 뭐 투기다, 비트코인은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은요. 자, 삼성은요, 카카오는요. 자, 물론 조금 더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있죠. 이유는 뭐냐?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삼성이 만들었고, 내가 쓰고 있는 메신저가 저기 내 친구도 쓰고 우리 엄마도 쓰고 우리 아빠도 쓰고 그리고 우리 자식까지 쓸 것 같은 이 메신저가 자, 이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이라는 게 비트코인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금은 자, 금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을 했을 때 가치가 생기는 거다.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자, 저번 시간에, 김용곤님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5만원권을 가지고요. 자, 5만원권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 5만원짜리 낼 테니까, 자, 이거, 국밥 그릇 주세요. 뭐 짜장면 주세요. 이러면 주나요? 바로 너 일로 와. 위조지폐 이거 어디 부루마블 돈 가지고, 자, 지금은 우리가 5만원권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죠. 그때는 5만원권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뭐냐? 이 부루마블 돈도 내일부터 정부에서 돈으로 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다면 그때부터 돈이 된다는 거죠. 자, 금도 그냥 우리가 보면은,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뭐죠? 그냥 노란 쇠. 근데 우리가 지금 시세라는 걸 만들고, 뭐 이번에 사냥개들이라는 뭐 드라마에서도 뭐 이런 걸로 비자금을 만들고 가치가 생긴 거죠. 가치가. 자, 다이아몬드도 자, 원시인들이 보면은 원시인들이 보면은 분리해서 나오죠. 공기놀이하는 그냥 반짝이는 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했죠? 약속을 했죠. 자, 이건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돌을 먹을 수 있나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없으면은 인류가 생존을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러면은 너도 사고 나도 살 수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약속만 된다면 엄청난 안전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맨날 아침에 브리핑 드렸던 게 뭐죠? 자,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또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과세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자,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중심들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약속을. 시장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첫 반감기가 왔을 때, 아까 보죠. 첫 반감기가 왔을 때는 우리가 이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반감기가 왔을 때는, 이거 봐라. 단기적으로 돈 벌 수가 있는 거네. 뭐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반감기가 왔을 때부터 뭐가 되죠? 이제부터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반감기 2020년 5월 달에 이때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약속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세무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반감기는 훨씬 더 우리가 큰 보상들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023년에 우리가 기회 한번 놓쳤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2023년에 어마무시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놓쳤습니다. 자, 2020년에도 놓쳤습니다. 자, 도대체 언제까지 놓치실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그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약속만 된다면은, 자, 약속이란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 결정. 제가 말씀드렸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 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당연히 사는 사람이 없겠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있는 거 다 팔아버리니까.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이 된다면은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까지만 해도 지금 뭐라 그러죠? 이만큼 8천만 원의 고점을 찍고 단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다시 한번 쭉 내려가면서 2,200만 원대까지, 2,100만 원대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74%까지 내려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고요? 역시 비트코인은 요즘 말로 뭐 스캠이다, 씹스캠이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아직도 비트코인 하냐? 라는 말이 또 나오겠죠. 또 역사는 반복되겠죠. 자, 여기서 비트코인 여기서 샀다가 물려셔가지고 쭉 내리셨던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야, 비트코인 그걸 해? 미쳤어? 나 80% 손해봤어. 미쳤어? 그러지만 어떻게 되죠? 4년 후에 다시 한번 월드컵처럼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죠. 히딩크의 기적이 쭉 오르죠. 그럼 이때 뭐라 그래요? 당연히 비트코인 그때 팔지 말걸 하면서 8천만 원에 또 사셨다가 쭉 내려가면은 아유 사기.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또 뭐라 그래요? 그때 살걸, 팔지 말걸, 가지고 있을걸. 그러다가 쭉 내려가면 뭐라 그래요? 역시 사기. 자, 근데 뭐라고요? 내년에 한 번 더 반감기가 오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또 뭐라고 하죠? 그때 살걸 이라는 게 반복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16년부터 풍어를 못 읊고 있죠. 지금 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이 7년 동안도 지금 풍어를 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정확히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못 치게 차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거짓말을 못 치게. 반감기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고점 갱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나서 다 반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하죠? 이유는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냥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냥 비트코인은 안 되는 거다. 그냥 비트코인은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비트코인은 그럼 왜 투자해야 되냐 물어보면 비트코인은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뭐죠? 이유가 비트코인을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남들 부자 됐다고 하니까 다들 남들 부자 됐으니까 이걸 그냥 부자로 만들어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니까 그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왜 생겨나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왜 투자해야 되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아까 반감기 비트코인 채굴이 100%가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금은 어디 가서 막 강산에서 캐고 막 다이아도 어디서 줍고 비트코인은 뭐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참 아쉽고 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냥 또 뭐냐면은 비트코인 가격 왜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졌겠지. 그냥 사기니까. 그냥 누군가 음모론 나오죠. 음모론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루마니티 뭐 하여튼 뭐 도마뱀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음모론들이 있죠. 그럼 뭐 도마뱀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겠죠. 사람들은 뭐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그 음모론만 그냥 음모론. 그냥 누군가 떨어뜨렸겠지. 그냥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도마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뭐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인생과 뭐 달라지는 건 없죠. 예. 그냥 저희는 지금 도마뱀들한테 그냥 사육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제가 낳은 자식도 그냥 도마뱀들한테 그냥 음모론 그냥 떨어졌겠지. 자,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왜 이 시장이 형성되는지도 모르고 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굉장히 불안전한 투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16년 그리고 2020년 앞서서 2012년은 뭐 너무 초창기니까 뺄게요. 자,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신뢰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뭐라고 하죠? 예, 그냥 고래다 뭐 이렇게 하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여기서 한번 더 나옵니다. 지갑을 공유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싶은지 알고 싶으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제 지갑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아님 안녕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화폐처럼 지금의 돈처럼 누가 100조를 찍어내서 누가 내 지갑에다 1조를 넣고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새는지 없는 거고 그리고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2100만 개라는 2100만 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티가 난다는 겁니다. 누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나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도마뱀들이 비트코인을 막 1억 개, 뭐 2억 개를 찍어내서 자기 지갑에 넣는 일이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2100만 개가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유가 지갑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지갑들은 우리가 경계를 하고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뭐 이거는 여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일부러 제가 이것도 가져왔는데, 자,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 이거 다시 한번. 자, 시장은요, 2012년부터요, 2023년 지금까지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여기서부터는 뭐 여기서부터 초록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사기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 쭉 뭐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가 쭉 내려가게 됐다가 쭉 올랐다가 쭉 내려갔다가 쭉 올랐다가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다시 한번 또 내려간 적도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간 적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우상향을 쭉 하고 있는 시장임에 분명하고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왜들 좋아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는 누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비트코인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외면을 했다 이겁니다. 비트코인? 야 세금도 내지 마. 야 그거 뭐야 돈이야? 야 그거 사기야. 이러면서 정부가 인정을 아예 안 해줬는데 슬슬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돈으로 하자라는 걸 그러면은 이거 봐라 우리 이거 꽤 손실이 많이 우리한테 피해인데 야 우리가 차라리 이 시장을 우리가 점령을 하자. 야 비트코인 인정해주고 그다음 이 시장을 우리가 점령을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죠 이번에 코인 거래소를. 자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SEC라는 단체가 바이낸스와 기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6월 10일 날 청산당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서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정말 거짓말처럼 월가에서 EDXM 거래소를 오픈을 하고 그리고 블랙록에서 ETF 신청을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하면서 말 그대로 투자 상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코인이 지금 떡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자체를 모르는데 그냥 비트코인은 뭐 떨어지는 거고 당연히 떨어질 거고 지금 빼야 되는 거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면 본인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요. 당연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2020년부터 3년만 지금까지 이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졌다고 하고 붕괴됐다고 하고 친구들이 욕하고 가족이 욕하는 이 코인 시장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만 있어도 400%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죠? 조금만 떨어지면 팔고 조금만 오르면 또 사고 이 시장 된다 사고 일희일비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 투자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관리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은 투자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투자해서 물려있는 걸 10년이고 20년이고 빼지 않아도 먹고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먹고 살아야 때문에 조금만 투자하면 그거 빼고 조금만 투자하면 그거 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버티려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리스크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수익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편의성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찌됐든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 투자의 어떤 관점이자 신념 같은 부분이에요. 물론 당연히 비트코인이 만약에 내일 당장 상장 폐지를 당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뭐라고 했죠? 상황을 봐야 된다고 했죠. 사람은 믿지 않는다. 상황을 믿어라. 이렇게 했죠.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빼고는 다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빼고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난다 이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비자금 이걸로 계속 모으고 있다는 게 지금 너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그렇기 위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건도형을 엄청 욕하고 있는데요. 욕 먹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엄청
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루나가 하나로 하면 아마 79,000원, 8만원짜리 굉장히 좀 큰 그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자, 그 이유는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규제를 세게 가했습니다. 자, 정부에서 자, 루나, 자, 말 그대로 테더,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거기서 달러가 아니라 USDT를 쓰잖아요. 자, 이 테더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루나를 규제를 먹였는데, 자, 이유가 뭐냐면요. 비트코인 그 미국 투자자 중에 70%가 이 루나를 이용을 했다고 해요. 덩치가 점점 커지니까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두드러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인들이 갖지 못하면은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게 맞고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범죄와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한 번의 규제를 매기면은 어떻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힘이 없으면 그냥 범죄자가 됐고 돈이 없으면 범죄자가 없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지금 뭐 사실 SNS,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도 그렇게 막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와, 정말 힘이 있으면은 이게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이렇게 망치로 두드러 맞는구나.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렇게 튀면은 맞는구나. 어느 정도 힘이 없으면은 밑에서 파생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사태를 보고.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루나가 망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덩치가 큰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저희 투자를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의 이런 상황과 흐름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자,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뭔가요? 반감기가 오면 떨어지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애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은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분들의 어떤 안전장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초보라고 하기는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투자 경력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 경험이 있으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보조 장치가 되는 게 저희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비트패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생기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뚝딱 하면 은이 생기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내가 어떤 투자 방향과 어떤 투자 성향을 이런 걸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교 같은 어떤 이런 안정장치, 우리가 애기들 놀 때 그 놀이터에다가 막 다치면은 아프지 말라고 막 폐타이어 같은 거 깔아놓고, 아니면 운동장에다 모래 깔아놓고, 예전에는, 지금은 막 폐타이어 같은 거 깔아놓거든요. 다쳐도 아프지 말라고 그런 안정장치를 해놓잖아요. 우리 아기들이 걸음마 할 때
걸음마는 감을 잡으라고 우리가 보행기 같은 거 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의 어떤 첫 발걸음에 안정장치가 되고, 왜냐면 진짜 한번 삐끗 잘못하면은 이게 본인의 자산을 한 번에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경 안 쓰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안 쓰고 본인의 투자 관점을 그대로 설정값에 기입하시고 그걸 반복만 해주는 어떤, 자, 우리가 예전에는 농사를 다 벼를 모 심어서 모내기를 해서,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모 심어 먹거든요. 근데 요즘에 트랙터가 퉁퉁퉁퉁퉁퉁퉁 하면서 심어주죠. 자, 그런 어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기계화를 시켜서 어떤 이런 좀 편하게끔 보조 장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용 예정에 있으신 분들,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명히 뭐 이점을 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 지금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 뭐 한 달, 두 달에 방송하면은 막 300분도 보시고 200분도 보셨거든요. 매일 방송하니까 이런 지금 한 20분 봐주시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비트패스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혹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도, 저희 투자자분들도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도 정보 공유방에서 정보 공유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소스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프로그램 뭐 돈 주고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네이버에 비트패스 치셔가지고 저희 지금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저희 관련 자료들 다 있습니다. 자, 관련 자료들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료 체험 신청에다가 성함,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신청 누르시면은 저희 프로그램을 소액으로 무료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정말 저희 프로그램이 수익이 나는지, 난다면 얼마가 어떻게 나는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링크 하나 올라갈 텐데 그 링크에 유튜브 아이디, 성함, 전화번호 써주시면은 5분 추첨해서 계속 너무 비행기 띄워 주셔가지고 멘트를 까먹었는데, 이번 추첨해서 비트패스 상품권 100만 원권 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여기다 지금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거는 진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그냥 업비트 차트만 봐도요, 비트코인 그 시장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탈을 하시니까, 예, 지금 이탈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똑같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대신 이렇게 그래서 끝점은 여기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이게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샀다가 여기에서 파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미워 보이시고, 비트코인 시장이 불안정해 보이고, 비트코인 시장이 말 그대로 좀 꺼려지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우상향하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저희가 수익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트코인 자체가 투기성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아직도 좀 신뢰를 받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발행한 사토시라는 사람이 아직도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뢰로 가려고 하고 계속 신뢰로 계속 외치고 있는 시장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막지 못했고 뭐 기관들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플레이어가 된 거죠. 원래 시장을 배척하려고 했는데요. 배척이 되지 않으니, 왜냐면은 벌써 코로나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화폐 시장에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굉장히 좀 성장통이 아닌가, 예, 성장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당연한 이치긴 한데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원래 화폐가 많아지잖아요. 화폐가 포화 상태다. 그러면은 원래 사실은요, 원래 200만 원이었던 90년대 200만 원이었던 우리 아버지 월급이 2023년도에는 사실 2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 그럼 90년대가 지금 담배값이 얼마였죠? 제가 알기로 이때 막 1,700, 막 1,500원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피셨던 담배가. 그러면은 지금 담배가 4,500원이잖아요. 디스 플러스로. 디스 플러스 4,100원인가요, 지금? 자, 이러면은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으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랐으니 화폐는 많아진 거고, 그럼 내 월급도 올라야 되는데 왜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를까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지금 뭐 채팅창에 나온 투명한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 화폐 대체로 쓰려면 지금 있는 화폐를 대체로 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투자 상품, 금과 디지털 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20년 전에 금이요 한 돈에 1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지금 한 돈에 지금 한 30만 원 넘어가죠. 3, 40만 원 하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도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올라가냐? 안 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돈을 쓰지 않으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누가요? 우리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투자하지 않지만 일경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뭐 1억, 2억이 가지기 힘든 서민들은 코인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코인은 사기다. 하지만 일경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예. 이게 비트코인 시장의 현 주소라는 거죠. 예. 네, 하여튼 예, 좀 여담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일단은 5분 좀 넘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첨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더 어마무시합니다. 자, 총 7분 해주셨고요. 자, 7분 중에서 5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7번님, 2번님, 6번님, 5번님, 3번님, 벽교수님, 김영곤님, 데일로그님, 영호님, 김경무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요분들은 제가 내일, 그리고 금요일날 하셨던 분들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제가 다 내일 연락드려가지고 저희 라이브 쿠폰,
라이브 방송 쿠폰 100만 원권 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또 채팅창에 이렇게 많이 유익하시다. 뭐 명예의 전당에 올라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 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투자자분들의 이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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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데이아님 감사합니다. 장일배님 감사합니다. 벽계수님 감사합니다. 벽계수님 조용히 묵묵히 매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대로님도 감사합니다. 예. 김영곤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다 드렸으니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